31강 수업은요, 117페이지 59번부터입니다. 자, 59번부터 여러분과 함께 또 한번 침투 비파괴 검사 수업을 시작해 봅시다. 자, 59번 침투 탐상 시험 및 침투 지시 모양 분류에서 규정하는 시험체 및 탐상제가 일반적인 온도 범위 벗어날 때의 조치사항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입니다. 자, 본래는 15도, 15도부터 50도까지입니다. 근데 가에는 보면은 온도가 어떻게 되냐 하면은 3도, 15도의 시인 범위에서는 온도를 고려하여 침투 시간을 줄인다 했는데 이거는 늘려야 됩니다. 그래서 틀렸죠. 시험체 온도가 50도씨를 넘는 경우 규정된 침투 시간을 늘린다라고 하는 게 없습니다. 요거는 이제 어떤 상황을 고려해 가지고 조정해 줘야 됩니다. 침투 시간 늘린다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시험체 온도가 3도씨 이하일 때 규정된 침투 시간보다 줄인다. 요거는 이제 어떻게 특별히 이렇게 줄인다 이런 그게 없습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이제 그 선택을 해야 됩니다. 시험체 온도가 5도씨 이하일 때 규정된 침투 시간보다 늘린다. 그래서 3도와 15도씨 사이니까 이럴 때는 침투 시간을 늘려주라 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60번 침투 탐상시험 방법 및 침투 지시 모양의 분류에서 규정된 B형 대비 시험편의 종류 기호에 속하지 않는 것은 몇 번 했습니다. 여기 나와있죠. PTB 10 도금 두께가 10이고 PTB 20은 도금 두께 20이고 PTB 30은 도금 두께 30이고 그럼 40이 않고 뛰어넘어서 PTB 50 등 4가지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61번 다음 검사법 중 누설 비파괴 검사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시험인 것은 누설 비파괴 검사 방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발포 시험 맞고요. 헬륨 질량 분석 시험도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압력 변화 시험도 누설 시험으로 속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나와 다가 문제입니다. 아르곤입니다. 아르곤이죠. 그 다음에 다에 이거는 뭡니까? 헬륨이죠. 헬륨. 두 개 다 불활성 기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누설 검사할 때는 아르곤을 사용한 압력 변화 시험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 혼돈하기 쉬운데 아르곤은 불활성 기체로서 뭐 제강을 하거나 특수 용접을 할 때는 많이 쓰는데 여기에서는 누설 비파괴 검사할 때는 다 같은 그 불활성 기체지만 헬륨을 쓰고 아르곤은 안 쓴다라는 거 알아두십시오. 자, 62번 항공우주용 기기 침투 탐상 검사 방법에서 적용하는 침투액계의 타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타입 1은 형광, 타입 2는 염색 맞아요. 타입 4가 없습니다. 타입 3 염색과 형광 복식 침투액 계통입니다. 타입 4가 후유와 형광 요거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63번 침투 탐상 시험 방법 및 침투 지시 모양의 분류에서 규정한 A형 대비 시험편의 크기. 요것도 이제 교육집에서 많이 했죠. 가로가 75고 세로가 50입니다. 75 곱하기 50이고요. 호흡 깊이와 폭은 1.5mm입니다. 여기에 맞고요. 자, A형 대비 시험편 규격을 한번 봅시다. 크기는 가로 75, 세로 50입니다. 호흡 깊이는 1.5mm고요. 판 두께는 8 내지 10mm다. 여기 A형 대비 시험편 규격입니다. 64번 침투 탐상 시험 방법 및 침투 지시 모양 분류에 규정한 B형 대비 시험편을 제작할 때 규정하는 재료로 틀린 것은 요거는 조금 여러분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A2024P, A형은 A2024P 하나뿐인데 B형은
C2600P 동판이다. 그죠? C2720P 그 다음에 C2801P입니다. 그래서 이 2024P가 없습니다. 요거 꼭 좀 알아두세요. 자, 누설 비파계 검사에 대한 설명 중 부적합한 내용인 것은 기체 누설 시험할 때 사용하는 기체는 일반적으로 건조하고 깨끗한 공기 사용한다. 맞겠지요? 나 기체 누설 시험을 할 때 사용하는 기체는 일반적으로 독성이 없는 물질을 사용한다. 맞고요. 다 수압 시험할 때 시험하려는 용기 내부에 공기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맞죠? 자, 내압 시험에 필요한 유체 온도는 매짐성, 파괴 일어나는 온도라야 한다. 그거는 말이 안 되죠. 그죠? 매짐성, 파괴 일어나는 온도라야 한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자, 여기에서 꼭 좀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누설 시험 할 때 이 말입니다. 누설 시험 할 때 적용되는 표준 온도입니다. 요거는 25도씨를 표준 조건으로 한다 하는 것도 좀 알아두세요. 자, 요 누설 비파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게 굉장히 보기보다는 종류가 많더라고요. 방법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넘어가 봅시다. 65번 118페이지 65번입니다. 항공우주용 기기 침투 탐상 검사법 방법 B에 따라 친유성 유화제라는 것은 기름 베이스 유화제를 말합니다. KS 규격에서는 친유성 유화제를 시편에 적용하려고 한다. 설명으로 틀린 것은 유화제는 뭐냐면은 여기 항공의 침지법, 흘림, 그 다음에 이런 거 하는데 부치를 이용하여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기름 베이스 유화제 부치를 여기서는 하지 않는다. 적용할 때 교반을 하면 안 되겠죠. 흘림에 의해 적용한다. 침지법을 적용한다. 요거는 맞습니다. 그 다음 66번을 한번 봅시다. 침투 탐상 시험 방법 및 침투 지시 모양 분류에 의거 시험 분류한 방법 중 후유화성 형광 침투액 수현탁성 현상제의 표시로 옳은 것은 수현탁성은 W입니다. 하이픈 뒤에 있지요. 그럼 후유화성 형광 침투액은 FB이고 하이픈 뒤에 이렇게 W가 수현탁성 현상제입니다. 자, 67번. 요거도 우리가 지금 규격집을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거도 조금 여러분이 이 문제를 보고 이제 반복해서 요 문제가 나올 때는 여러분 쉽게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배관용접부 KSB 0888 우리가 다루지 않았는데 이게 전문가가 또 그쪽에서 깊숙한 걸 내면은 사실 우리가 그 문제는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은 침투 비파기나 자기 비파기 할 때 60문제에서 60문제를 다 맞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몇 문제는 이런 부분에서 어려운 걸 내면은 우리가 침투 비파기 KSB 0888은 안 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상한 걸 내면은 그 문제는 우리가 맞히기가 힘듭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배관용접부 비파괴 시험법에서 지구, 지공구 부착한 자국에 지구를 부착하면 거기에 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그 자국에 대한 침투 탐상 시험에서 시험의 최소 실시 범위는 해놨습니다. 이 규정에 그려놓으면 지구 부착 주변에서 그 외부로 5mm의 길이를 더한 범위로 한답니다. 요거는 우리 그냥 알아둡시다. 이거 저도 어떻게 요 규격지까지 제가 다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건 요런 식으로 알아두십시오. KSB 0888입니다. 자, 그 다음에
68번 침투 탐상 시험법 및 침투 지시 모양 분류에 따른 침투 탐상 시험에서 시험 보고서에 시험 장소의 기온이나 침투의 온도를 기록하지 않아도 좋은 경우는 뭐냐면 15도씨와 50도씨일 경우에는 이거 적정한 온도니까 이거는 기록할 필요가 없겠죠. 우리가 규정된 대로 따라서 침투 비파기를 실시하고 요거는 어떤 다른 특이한 조건이 없으니까 기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69번 침투 탐상 시험법 및 침투 지시 모양 분류에 따른 시험 방법 중 후유화성 형광 침투약, 기름 베이스 유화제, 수현탁성, 습식 현상제를 사용했을 때 유화 처리 후 향은, 유화 처리는 왜 하느냐? 물로 씻을 때 잘 씻기라고 유화 처리하는 거니까 세척 처리를 해줘야 된다. 70번 침투 탐상 시험 방법 및 침투 지시 모양 분류에서 속건식 현상제 적용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속건식 현상을 할 때, 속건식 현상제 쓸 때는 제일 많이 쓰는 게 분무입니다. 붓기, 붙일은 가능하지만은 침지, 담그는 거는 하지 않는다는 걸 꼭 좀 알아두십시오. 자, 그 다음에 여기에는 금속 재료 문제를 또 조금요 참고로 넣어놨으니까 한번 봅시다. 모넬 메탈, 구리 니켈계입니다. 모넬 메탈, 구리 니켈계입니다. 구리 니켈계로 구성된 니켈 구리 합금입니다. 60 내지 75%의 니켈이 들었습니다. 26, 30%의 구리 및 소량의 철, 망간, 규소 등이 함유한 자연합금입니다. 내식성과 높은 온도에서 강도가 높아요. 특히 내식성이 높고 화학물질에도 잘 견딥니다. 그래서 각종 화학기계, 여기에 그래서 모넬 메탈이 각종 화학기계, 열기관 등에 쓰인다 하는 걸 알아두십시오. 계량형에는 이거보다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SI나 황이나 이런 걸 넣어가지고 K모넬, S모넬, H모넬, R모넬 등이 있습니다. 이거는 모넬 메탈의 어떤 조금 취약한 부분을 강화시켜주기 위해서 여러가지 합금 원소를 첨가해가지고 이렇게 계량 모넬을 만들었다 하는 거 아시고요. 자, 여기 알루미늄 SI계 합금하면 주물용 합금인데요. 여기에 딱 하면 여기 추측이 맞아요. 맞는데 이 알루미늄 SI계 합금을 주조를 하면은 공정점에서 조대한 판상 조직이 됩니다. 잘 깨집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프랑스에서 고민하면서 다른 원소들을 넣어가면서 계량화 방법을 이제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이 규소가 어느 정도 들어가냐면 약 12.6% 규소가 들어가면 많이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공정점이 나타나는데 이 합금에 금속 나트륨 아주 극소량 0.01 내지 0.1% 정도를 첨가하니까 굉장히 계량화되더라.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알시나실이라고 합니다. 알시나실. 여러분 제가 이거 이제 저도 이거 이제 이 비철금속 쪽은 보니까요 외우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힌트로 제가 만들었습니다. 알시나실. 본래는 AlSI계 합금 맞아요. 나트륨 진짜 적게 들어가요. 그래서 저는 알시나실 이렇게 외우면은 알시나실은 실루민이다. 근데 알루미늄 SI계인데 나트륨 소량 들어갔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뒤에 Y합금이 있어요. Y합금. Y합금 있죠? 이것도 알루미늄 합금입니다. Y합금, 알루미늄 합금입니다. 자, 이거는 자동차 내연기관 피스톤용에 쓰인답니다. 알구니마 Y. 알구니마 Y. 저는 이런 식으로 외워가지고 안 까먹어요. 알구니마 Y. 알루미늄, 구리, 니켈, 마그네슘 Y합금입니다. 그 다음에 로헥스도 Y합금하고 똑같이 사용되는 피스톤 등에 쓰이는데 알리마식으로 이렇게 외우니까 안 까먹더라고요. 그 다음에 전부 다 알루미늄 합금입니다. 그죠? 두랄루민 항공기 재료에 쓰입니다. 알구 마망두, 알구
마망두, 알구, 마망두 이런 식으로 외웠습니다. 자, 여러분도 그런 식으로 한번 적용해보면 아마 안 까먹을 겁니다. 자, 절삭 공구강으로 500 내지 600도씨까지 가열하여도 연하지 않는다. 500 내지 560도씨까지 600도 여기까지 온도는 조금 변화가 있어도 관계없습니다. 600도 어느 곳에서는 600, 700도도 있더라고요. 여기는 500, 560도씨까지 해놨네요. 어느 책에는 600 내지 700도까지도 있더라고요. 그걸 딱 일괄적으로 맞다 틀렸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여기에서는 퍼센트라든지 온도가 조금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알아두세요. 절삭 공구강으로 500 내지 560도씨까지 가열하여도 연하지 않고 고온에서도 경도의 감소 적으며 주요 성분으로는 텅스텐, 크롬, 바나디움 요 18사일입니다. 18사일. 텅스텐이 18%, 크롬이 4%, 바나디움이 1%입니다. 공구강 기호는 고속도강 기호는 SKH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STC3 있죠? 요거는 탄소 공구강입니다. 탄소 공구강입니다. STD11 있죠? STD는 냉간금형 공구강입니다. STS는 합금 공구강입니다. 자, 이런 걸 알아두세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71번. 황동에 10 내지 20% 니켈을 넣은 것으로 색깔이 은과 비슷하여 예로부터 장식, 식기 등으로 사용되어 온 재료는 내놨습니다. 황동은 구리 아연이죠. 그죠? 황동은 구리 아연입니다. 여기에 10 내지 20% 제법 많은 니켈을 넣은 것으로 색깔이 은과 비슷하여 예로부터 장식, 식기 등으로 사용되어 재료였습니다. 이 왜 그러냐면 구리가 대부분인데 니켈이 10 내지 20% 넣었는데도 은색깔이 난다. 백색깔이 난다. 이거는 왜냐하면 니켈이 은색, 백색이거든요. 근데 니켈은 다른 금속과 합금을 했을 때는 그 금속의 색깔을 빼앗아가는 강력한 탈색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전 500원짜리 한번 봅시다. 이거 구리 75%, 니켈이 한 25% 정도 되는데 니켈이 구리의 색깔을 빼앗아 버렸어요. 그래서 백색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황동에 10 내지 20% 니켈을 넣은 게 마치 은색깔과 같습니다. 그래서 서양에서 만들었다 해서 양은이라고 합니다. 서양에서 만드는데 백색이다 해서 양은 또는 뭐라고 하냐면 양백이라고 합니다. 양은 또는 양백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앞에 또 보니까 독일에서 만드는데 은색이 나더라. German silver. 니켈을 넣었는데 은색이 나더라. 니켈 실버. 요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건 장식, 식기 다양하게 쓰입니다. 켈밋. 요것도 우리가 많이 했습니다. 구리와 납합금입니다. 베어링용 합금이 이용된다는 거 알아두시고, 콘스탄타는 니켈 40 내지 50% 플러스 구리와의 합금입니다. 구리가 그러면은 60에서 50에서 한 60 정도 됩니다. 구리가 조금 많이 함유되는데 요거는 열전대 개척기에 이용됩니다. 플래티나이트 요거는 철 니켈로 불변강을 만들었을 때 대표적인 게 인바입니다. 길이가 불변이니까 자 같은 곳에 서는데 그 외에 백금과 같은 역할을 하는 플래티나이트도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건 백금선 대용으로 쓰니까 백금화했다 해서 이걸 플래티나이트라고 합니다. 자, 내열강 하는 게 있죠. 내열강은 열에 강한데 이거는 내식강하고 사촌입니다. 스테인레스 강이 내식강이잖아요. 내식강과 내열강은 사촌간이다 하는 거 알아두세요. 내열강의 내열성 정대, 탄화물 생성을 쉽게 하기 위하여 첨가하는 대표적인 합금 원소가 크롬입니다. 크롬은 말이죠. 스테인레스강, 내식강 만들 때도 이게 주 원소입니다. 자, 크롬 그래서 첨가 효과는 내식성, 내가 조금 전에 내식성, 내열성 정대 여기 같이 됩니다. 왜냐하면
내식강은 스테인리스가 아니고 내열강, 이건 사촌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크롬이 이 두 가지 재료 다 유용하게 쓰입니다. 그리고 크롬은 강도를 정대시키는 효과가 뛰어납니다. 특히 이 원소 첨가하면 자경성, 영어로는 self hardening, 한자로는 자경성, 담금질을 안 해도 스스로 경도가 높아지는 성질을 가지는 원소다 해서 이걸 크롬을 자경성 효과가 매우 우수한 금속 원소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73번. 침입형 고용체가 될 수 없는 원소는 구리죠. 자, 침입형 원소 이거는 요것도 내가 이런 식으로 외우니까 안 까먹어지더라고요. 자, 한번 한번 들어보세요. CHONB, CHONB, CHONB 이렇게 하니까 안 까먹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도 좀 외우면은 좀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표적인 구리, 비철금속의 특징을 설명한 것 중 잘못된 것은 구리는 자성체 재료가 아닙니다. 비자성체 재료이며 주조는 할 수 있습니다. 구리는 비중이 약 8.9이다 맞습니다. 다 결정격자는 면심입방격자 FCC입니다. 관, 선, 플랜지 등으로 가공하여 사용한다. 플랜지라는 그 모서리 같은 거 입고 하는 그런 걸 말합니다. 구리의 특성. 구리는 붉은색을 띠는 비자성체 금속입니다. 자, 그 다음에 75번. 구리에 약 40 내지 50% 니켈 첨가한 합금으로 전기장선 열전산에 많이 쓰이는 재료인 것은 조금 전에 했습니다. 콘스탄탄. 니크롬은 니켈, 크롬 두 가지만 들어가 있습니다. 이 니크롬의 전기장선 상품명인데 인코넬하고 혼돈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코넬 또 니켈을 주체로 하여 15% 크롬이 들어갔는데 여기에는 6, 7% 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내열합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어떤데 문제를 낼 때 철을 빼놓고 니켈 크롬 합금인데 뭐 내열합금에 속하는 것은 해놓고 보기에 모넬 메탈 인코넬 뭐 이렇게 하는데 이건 잘못하면 우리가 니크롬으로 혼돈할 수 있겠지만 근데 그때는 보기로 니크롬을 잘 보기 안 내놓더라고요. 아이 죄송합니다. 제가 또 기침이 나와가지고 기관지가 조금 약해서 이래 꼭 갑자기 이래 기침이 나고 이럴 때는 당황스럽습니다. 죄송합니다. 주철의 물리화학적 성질을 설명한 것 중 옳은 것은 주철의 비중은 말이죠. C나 Si 등이 많을수록 금속이 아니니까 비중이 약해집니다. 그럼 여러분 뭐 Si는 금속 아닙니까? 이건 준금속입니다. 아금속이라 하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주철의 용융점은 CSI 등이 많을수록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낮아집니다. 보통 금속들은 순수한 금속보다는 다른 금속 원소나 비금속 원소가 들어가면은 대체적으로 거의 용융점이 낮아집니다. 내식성 주철은 특히 염산 및 질산 등 산에 강하다 하는데 산에 약합니다. 내식성 주철 산에는 약합니다. 그 다음에 주철에서 화합탄소 적게 함유하면 투자율이 작다. 화합탄소가 적으면 투자율이 큽니다. 화합탄소가 적으면 특히 Fe3C 하는 시멘타이트나 이런 것들이 화합탄소예요. 화합탄소가 적게 함유하면 투자율이 큽니다. 주철의 화학적 성질. 내식성 주철은 염산, 질산 등의 산에는 약합니다. 염산, 질산 등의 산에는 약하나 알칼리에는 강합니다. 그 다음에 니켈, 크롬 함유할 때 내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자, 티타늄 탄화물과 니켈의 이와 같이 세라믹과 티타늄 탄화물은 여기에서는 일종의 세라믹입니다. 니켈은 순수한 금속입니다. 이것을 결합하고 액체 상태에서 소결하여 제조한 후 절삭공구로 사용하는 고경도 재료에 속하는 것은 이거는 소울은 세라믹이고 맷은 메탈입니다. 자,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120페이지 76번. 구조용 특수강인 크롬 몰리브덴 강의 몰리브덴은요, 구조용 강에 크롬 같은 게 들어가면 굉장히 강력하잖아요. 그죠? 이게 뜨임을 하는데 오히려 뜨임 치성이 생깁니다. 그럼 그걸 방지하려면은 몰리브덴을 첨가하면은 뜨임 매짐을 치성을 없앤다. 요거 몇 번 나왔습니다. 꼭 알아두세요. 77번. 원자로용 신소재 1차 금속군에서 원자로용은 우라늄하고 토륨입니다. 우라늄하고 토륨이다 하는 거 알아두고요. 78번 알루미늄 비철금속 Y합금 알구니마 Y라고 그랬잖아요. 알구니마. 근데 이 순서가 본래는 요게 맞습니다. 근데 제가 외우기 쉽게 알구니마 Y라고 했습니다. 알구니마 Y. 알구니마 Y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알구니마 Y가 있는 거는 나압은 뿐입니다. 내열성 열에 강하다 하는 거 알아두십시오. 79번 금속 재료 외부의 힘을 가하여 원하는 형태로 변형시킴과 동시에 재료의 기계적 성질을 개선하는 가공법에 해당하는 것을 소승가공이라고 합니다. 금속 재료를 우리가 외부에서 힘을 가해가지고 어떤 모양을 변형시켰죠. 그럼 우리가 원하는 모양으로도 변형시켰지만은 단단해집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소승가공이라고 한다는 거 알아두십시오. 자, 금속 재료 고강도화하기 위해서 금속 재료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 강화기구 4가지 조직에 속하지 않는 것은 자, 그 밑에 있습니다. 이것도 한 번에는 모르더라. 결정입계 강화기구, 고용 강화기구, 섬유 강화기구, 석출 및 분산 강화기구, 시효 요거는 이제 경화입니다. 시효 경화기구. 강도하고 경도는 거의 비슷한데 비례합니다. 근데 이건 조금 다르겠죠. 그 다음 마텐자이트 강화기구, 가공 경화기구 등이 요 몽땅 여기 해당됩니다. 형상 강화는 없습니다. 자, 금속 가공할 경우 재결정 온도보다 낮은 온도에서 가공하는 공정을 우리 냉간 가공이라고 합니다. 그럼 철강 재료는 재결정 온도 450도씨입니다. 450도씨보다 낮은 온도로 가열해 가지고 가공하는 것을 냉간 가공이라고 하고 450도보다 높은 600도나 이런 데서 가공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열간 가공이란다 하는 거 알아두십시오. 그 다음에 재료 시험할 때 연마해야 할 금속을 양극으로 하고 불용성, 녹지 않는 금속을 음극으로 하여 전해액에서 연마하는 작업에 해당하는 것은 한쪽은 안 녹는다 그죠? 한쪽은 녹고 그러니까 이걸 그럼 연마를 하는 거 이걸 뭐라고 하냐면 양극 음극에서 이걸 전해 연마라고 한다. 구리와 대표적인 구리합금 황동 청동 조직 관찰의 하여튼 구리나 구리합금 그 현미경을 보기 위해서 이제 부시객을 씁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꼭 알아두세요. 염화 제2철 용액. 구리는 염화 제2철 용액이다. 철강은 뭐냐 하면 질산알코올 용액이니까 나이탈이다. 그 다음 기계적 시험. 그 중에서도 압축시험법으로 측정할 수 없는 항목은 용액계수 이건 녹일 때 하는 건데 알 수 없죠. 그죠? 자, 용액계수. 자, 한번 읽어볼까요? 액체에서의 기체 용해도를 나타내는 방법의 한 종류입니다. 이걸 흡수계수라고도 합니다. 어떤 온도에서 주어진 압력의 기체가 액체 용매성과 평형상태에 있을 때 단위량의 용매에 녹아있는 기체의 특정 온도 및 압력에서의 부피값이다. 여기 전문 용어인데 좀 어렵죠. 그죠? 어쨌든 이거 녹을 때, 금속을 녹을 때 하는 거니까 우리가 기계적 압축시험은 아니다. 요거는 한꺼번에 이해를 못하더라도 너무 답답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한 번씩 읽어보십시오. 항복점은 항복한다는 건 영어로 yield입니다. 그래서 항복점이 yield 포인트니까 YP입니다. 항복점, 탄성계수, 비례한도 등은 압축시험, 인장시험에서 측정할 수 있다. 맞습니다. 자, 이번 수업 시간에도 여러분 저와 함께 동행해 주셔서 그리고 열심히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고했습니다.